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면 제2의 인생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영업이 옆에서 보는 것은 쉬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하게 되면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자영업을 위한 창업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큰 손해와 함께 뼈아픈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 자영업자를 위한 책으로 내일 가게 문 닫겠습니다 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창업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뼈아픈 자영업의 현실을 담은 책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실패 사례로 살펴보는 초보 자영업자가 살아남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처절한 현실을 통해 살펴보는 장사로 살아남는 방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자영업자, 누구 때문에 망하는가? 영업사원에게 당하고 망한 초보 자영업자. 초보 창업자들이 망하는 이유 중 소위 컨설턴트라는 사람들에게 당한 경우가 생각보다 매우 많다. 성심껏 창업을 도와주는 컨설턴트와 영업사원도 많지만 마음먹고 창업자들 뒤통수 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부류도 많다. 프랜차이즈 업체나 창업 컨설팅 업체를 찾는 초보 창업자들은 대개 자신이 잘 모르는 걸 전문가에게 맡겨서 시행착오를 줄이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이 무지함으로 인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을 자주 목격한다. 장사, 결국엔 사람 관리. 창업시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있다. 장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다. 우리가 파는 그 모든 것은 사람을 이용해 사람에게 파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이용해 사람에게 팔아야 하는 게 장사이므로 사람 관리가 안 되면서 모든 걸 갖추고 노력해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가게를 많이 봤다. 비단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장뿐만이 아니다. 매니저나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다. 조그마한 커피숍이나 치킨집을 운영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이해나 직원들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으면 결국 직원들을 상전으로 모시게 되고 직원들 눈치를 보게 된다.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사장의 몫이다. 그리고 속절없이 망하게 된다. 초보 자영업자 어떻게 망하는가? 객단가의 중요성. 초보 창업자들이 하는 착각 중 가장 큰 것은 가성비 있게 정성을 다하면 손님들이 자주 와서 사 먹을 거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너무 객단가가 낮아버리면 아무리 팔아도 가져가는 게 별로 없게 된다. 단가가 낮은 것을 판매하고 승부를 보려면 영업시간이 길어야 하고 영업시간이 길어도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어야 한다. 누구나 아는 유명 상권에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권리금이 엄청 높으면서 임대료가 무지하게 비싼 그런 자리에서나 장사해야 하는 아이템인 것이다. 객단가가 낮은 물건을 파는 창업은 창업 초보가 할 게 아니라 창업 고수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파트나 주택가, 동네 상권에 들어갈 땐 더더욱 객단가를 고려해야 한다. 똑같이 50만 원을 팔아도 5천 원짜리 100개 파는 전략이 아니라 5만 원짜리 10개 파는 전략이 필요하다. 박리담회의 함정. 매년 망하는 자영업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박리담회형 창업에서 나온다. 박리담회형 창업의 대명사는 바로 백종원 대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아이템은 모두 전문점이고 적은 메뉴로 많이 팔아서 남기는 구조이다. 가성비 높은 메뉴라 서민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파는 브랜드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서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서민이 창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초보 창업자들이 문제다. 서민 음식이라고 가성비 있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팔면서 박리담회로 수익을 내려면 정말 많이 팔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권리금과 임대료가 높은 곳 말이다.
예를 들어 4,000원짜리 짬뽕 외식업은 5천만원밖에 없는 내가 덤빌 수 있는 업종이 아니다. 4,000원짜리로 수익을 보려면 보증금 5억원 이상인 자리에 들어가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초보 자영업자의 현실. 인테리어 사기 왜 당할까? 처음 약속과는 달리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이야기. 장사 처음으로 하는 주변 사람에게 종종 들어봤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단순하다.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가맹점 계약이나 인테리어 계약을 따내려면 당연히 공사 퀄리티가 좋아야 하지만 일단 좀 싸야 창업자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 더 싸게 시공한다고 하면 왠지 더 양심적인 것 같고 거품이 제거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러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기본 공사 외에 추가 진행 가능한 공사들이 많다. 기존 매장 철거, 폐기물 처리, 바닥 타일 공사, 천장 공사, 전기 승합, 전기 배전반 위치 변경 등 전기 관련 공사, 공기 덕트 추가 설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배관 추가 연장, 추가 간판 설치 등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는 꼭 한번 거쳐야 할 과정이다. 그런데 이 인테리어 공사라는 게 처음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처음에 잘 모르고 진행했다고 해도 중간에 멈출 수도 없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는 잘해주는 업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모르면 언제든지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체크할 것은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해야 한다. 초보 자영업자의 착각. 가성비는 언제나 위험하다. 파는 사람 마음은 이해한다. 원가 절감해서 부담 없이 즐기게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그런데 그런 상권에 놀러 오는 사람들은 외식을 하러 오는 거지 평식을 하러 오는 게 아니다. 오래간만에 가서 먹는 음식은 외식, 평소에 늘 동네에서 먹는 음식은 평식이라고 한다. 정말 맛있는 규동을 5,000원에 판다고 해서 타깃 고객이 기꺼이 방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데이트하러 온 커플이 한 번 먹는데 둘이 합쳐 11,000원짜리 먹었다고 아 싸게 잘 먹었다 라며 만족하진 않는다. 그래도 외식인데 SNS에 올릴 만큼 비주얼이 좋고 푸짐하게 준다면 둘이 합쳐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는 내고서라도 아마 많은 이가 방문할 것이다. 외식하러 오는 사람에게는 받을 만큼 받고 받는 만큼 대접하는 게 맞다. 대신 평식하러 오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식대에 맞게 서비스 해주는 게 맞다. 점심 식대가 7,000원인 회사원은 아무리 가성비 좋게 줘도 9,000원짜리를 먹지 못한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 책은 자영업자의 현실과 본질을 알려주어 예비 창업자가 기초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신이 험난한 자영업의 현장에서 살아남을 만큼 노력할 용기가 있는지 되돌아보도록 합니다. 자영업 창업 시 성공 요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